안녕하세요. 딸리완 레시피입니다. 맛있는 오곡밥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셨죠? 오늘은 쫀득쫀득하고 구수하면서 오곡밥을 아주 질지 않고 맛있게 짓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물 조절에 실패하면 이제 질거나 아니면은 너무 꼬슬꼬슬하다거나 그래질 수가 있어요. 오늘 그거를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. 저는 오늘 간단한 재료로 준비했습니다. 찹쌀 3컵하고 그 다음에 팥 1컵입니다. 그 다음에 기장쌀하고 수수를 반컵씩 준비하고요. 생밤을 좀 준비했습니다. 만약에 나는 기장쌀하고 수수가 요거 사기 좀 번거롭다 그러면 요거 2가지 빼고 하셔도 됩니다. 3가지만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오늘 200ml 계량컵을 사용했는데 200ml 계량컵이 없으시면 종이컵 기준 200ml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제 오곡밥을 할 때 이제 쌀을 먼저 불려야 되잖아요. 근데 찹쌀은 절대 불리면 안 되고요. 팥하고 기장쌀하고 수수만 씻어서 불릴 거예요. 불려놓는데 최소 한 2시간 정도 이상 불려놓으시면 됩니다. 이제 첫물은 버렸고요. 두 번째 살살살 이렇게 손으로 저어가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게 붉은 물이 이렇게 싹 빠지죠. 정월 대보름 할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. 그래서 찬물이 굉장히 차갑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차가운 물로 하면은 잡곡이 오랫동안 불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뜨거운 물하고 찬물 요 사이 있죠. 요 사이 요 온도로 해서 2시간 정도 불리면 충분히 불려집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넣어도 아우 손 시려 이 정도 아닙니다. 이렇게 해갖고 한 2시간 정도 불려 놓으시면 돼요. 기장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닦아서 부으시면 됩니다. 팥은 이렇게 물을 보면 안 좋은 거는 뜨는데 오늘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2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잡곡이 잘 불어졌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거를 건져야 될 텐데 잡곡이 굉장히 작잖아요. 그래서 잘못하면 채를 잘못 쓰면 그냥 쭉 다 빠져나가요. 그래서 이런 채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굉장히 촘촘한 채반이죠. 요거를 끓은 물에 이렇게 한번 살짝 헹궈 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붉은 물을 한 번 더 싹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헹궈 주세요. 이제 잡곡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제 찹쌀을 씻을게요. 밥을 고슬고슬하게 하려면은 이게 뭐랄까 전분기를 잘 빼줘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살살살살 이렇게 갖고 전분기를 충분히 잘 빼주세요. 채반에다가 이렇게 건져 놓으세요. 그리고 하나 팁이 있습니다. 여기다 물을 받으세요. 그릇에다가 요 쌀을 퐁당 해갖고 한 1분간만 담가 놓으세요. 이건 불린다고 할 수는 없고 살짝 담가만 놓으세요. 1분 정도 지났습니다. 물을 빼주세요. 물을 충분히 빼주세요. 그럼 이 상태로도 찹쌀이 살짝 불어요. 이제 찬물에다 이 팥을 넣을게요. 물은 한 1리터 정도 받았습니다. 이제 불을 켜줘서 팥을 팔팔 끓여주세요. 이 과정이 있어야지 팥의 알이고 쓴맛이 없어집니다. 이제 막 끓기 시작하죠. 끓고 나서 한 2분이나 한 3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체에 걸릴 거예요. 그래서 요 팥을 여기 그릇에 다시 넣고 물을 1리터 부어주세요. 물을 킨 다음에 다시 팥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익혀주시면 되는데 저는 끓고 나서 한 5분 정도만 익힐 거예요. 첫물은 버려주세요. 이제 끓기 시작해서 한 5분이 지났습니다. 한 5, 6분이 지났어요. 그래서 팥을 하나 건져 드셔보세요. 드셔봤을 때 약간 덜 익었다 할 정도로 익히셔야 돼요. 왜냐면 저희가 압력밥솥을 하기 때문에 30분 조리하면서 팥이 잘 익어요. 저는 근데 다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팥 상태 따라도 다르긴 해요.
햇팥도 있고 묵은 팥도 있고 또 팥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먹었는데 난 좀 너무 딱딱해 그러면 조금 더 익히시면 돼요. 이거 조리 시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. 이거 식감 기준으로 삶아주시면 됩니다. 요 팥 삶은 물은 버릴 게 아니에요. 요거는 요 물로 해서 밥을 지을 거거든요. 요 그릇에다가 요 채를 하나 걸쳐 놓으세요. 그리고 요게 뜨거운 거를 이렇게 바깥에다 놔두면 이게 건조되면서 팥이 탁탁탁탁 터져요.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 요거를 이렇게 조금 뚜껑을 덮어 놓으세요. 여기다 오곡을 다 이렇게 섞어서 밥을 안 찔게요. 여기 찹쌀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하니까 팥이 안 터지고 또렷또렷하죠. 요게 잘 섞이도록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제 잘 섞은 잡곡을 전기밥솥 내열솥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쌀을 넣으면 위에다 이제 밥을 얹어주세요. 이제 밥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팥 삶은 물 있죠? 요거를 이용할 겁니다. 계란컵을 해서 요거 한 컵을 떠주세요. 총 3컵이 들어가는데 한 컵에다가 오곡밥은 간이 좀 있어야 맛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소금 한 작은술입니다. 한 작은술을 물에다가 녹여주세요. 그래야 물에 녹여서 넣어야지 고루고루 간이 잘 배겠죠. 이제 팥물이 따뜻해서 금세 녹습니다. 한 컵을 부어주세요. 여기다가 이제 2컵 더 부으면 되겠죠. 총 3컵. 3컵을 부으면 이렇게 밥물하고 쌀하고 물하고 똑같이 평행적으로 돼요. 이래야지 찰밥이 질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. 밥물이 잘 맞춰졌어요. 그러면 아까 저희가 먼저 소금물을 한 컵 부어서 소금물이 밑에 가라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를 잘 섞어주면 간이 소금 간이 골고루 잘 배서 아주 맛있어요. 되도록이면 잡곡보다는 백미 코스로 하시는 게 밥이 너무 질척거리지 않고 좋아요. 이제 밥이 다 돼서 뚜껑을 열어볼게요. 이 상태로 그냥 밥솥에 그냥 놔두면 밥이 굉장히 질어져요. 그래서 이거를 빼내셔야 됩니다. 이제 밥을 져야 될 텐데 이제 이 밥솥에서 밥을 지면 이 알갱이가 다 깨집니다. 그래서 여기 넓은 그릇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이거를 바로 넣으면 이게 또 잘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 주걱으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좀 눌러서 이렇게 좀 잘 떨어지게 해주세요. 아주 잘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김 나가도록 한 다음에 드시면은 찰밥이 아주 쫀득하고 정말 맛있어요. 오곡나물이랑 드시면 더 맛있지만 오곡나물이 준비가 안 됐으면 요거 김하고 드시면 정말 한솥 다 먹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남으면 또 이걸 어떻게 보관하시면 되냐면 이 한 덩어리씩 이렇게 뭉쳐갖고 랩으로 싸서 냉동 보관하시면 아주 두고두고 또 오랫동안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오곡밥은 풍요롭고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죠. 올 한 해도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